그동안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했던 강단심과 신설이의 정체, 그 마지막 한 조각을 정리해줄 떡밥이 이번 회차에 한꺼번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우리는 신설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혼이 강단심이라는 전제로 모든 가설을 짜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회차가 그 전제를 정반대로 뒤집어줬는데요. 예상하셨던 대로 신설이는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신설이니까요. 그럼 언제부터 신설이었고 우리가 그동안 봐온 강단심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신설이 할머니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눈치채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청원대군, 다시 돌아온 청원대군의 일기장,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 수술실 앞에 서 있는 신설이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깔린 떡밥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고 예고편 한 장면 한 장면까지 같이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먼저 예고편에서 가장 통쾌했던 자리부터 들어가 볼게요. 차일그룹 차회장, 차달수의 반격이 본격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차 회장이 사고 직전, 최근의 기억을 잃은 채로 깨어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깔리는데요. 자식들도 차세계까지도 다 한심하다며 야단을 치고 최문도를 신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다음 회차 예고편을 보면 이 장면 전체가 사실 차 회장이 짜놓은 한판 연기였다는 신호가 깔립니다. 최문도의 아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최문도는 차 회장을 찾아와 협박 제대로 하셨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고 라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는데요. 그러니까 차 회장은 사고 전부터 모아둔 카드들을 그대로 손에 쥔 채 최문도를 안심시키려 잠시 기억 상실을 가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를 당한 시점부터 최근의 기억이 비어있다고만 알고 있는 최문도는 그 시간 동안 회사 안에서 자기 사람을 빠르게 심고 있었고요. 차 회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한쪽에서 카드를 한 장씩 모으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차세계는 신설이에게 난 요새 좀 좋다. 개박살이 났는데 이상하게 좋아. 이제 알겠어. 중요한 게 뭔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차세계는 최문도에게 본격적인 반격을 하지 않은 건 약해서가 아니라 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조트 사업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차달수 회장도 차세계에게 이제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의 진짜 폭탄은 신설이 강단심 정치였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반전이었는데요. 신설이는 얼마 전부터 자신이 잘 모르는 꿈과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몸주가 돌아오려고 보내는 신호인가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금보살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몸주의 홀령에 담겨서 사라졌을 터인데 영혼과 기억은 한 쌍이거든요.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닐 텐데 라고 말이죠. 신설이가 할머니 가게에서 할머니가 직접 쓰신 장부를 펼쳐보다가 어릴 적 기억이 한 컷씩 살아납니다. 설이야, 내 강생이. 할머니의 손은 약손, 설이 배는 똥배. 어릴 적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만 기억할 수 있는 감정, 공감, 정서가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신설이는 순간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진짜 신설이었다는 걸요. 어릴 적 신설이가 부모님과의 큰 사고로 깊은 충격을 받았던 그 시점부터 신설이 본인의 혼이 조선 강단심 몸으로 다녀온 거예요. 조선에서 강단심으로 사약을 받게 되자 본래 자기 몸인 현재 신설이로 돌아온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강단심이 사약을 받고 요녀의 별을 통해 신설이의 몸으로 온 줄 알았던 강단심이 아니라 조선의 강단심이 몸으로 갔던 신설이가 다시 본인의 몸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장면 보고 이거 뭐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차세계, 최문도처럼 신설이도 환생을 한 거고 다만 신설이는 전생이었던 강단심의 기억이 살아났던 건가? 라고도 생각했어요. 조금 혼란스럽긴 했지만 지금까지 깔아둔 복선들이 현재 신설이 몸에 있는 혼이 진짜 신설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신설이가 어릴 적부터 발연기와 나락의 길을 걸어왔던 것도 한 줄로 다시 풀이가 되거든요. 본래 연기 신동이라 불리던 그 아이가
그 사고를 기점으로 어느 날부터 결이 살짝 달라졌던 거고요. 그 시점이 바로 신설이 본인의 혼이 잠시 조선으로 건너간 자리였던 거예요. 이번 회차 후반부에 또 다른 뉴스 한 컷이 흘러나옵니다. 대형 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조선 안종의 동생 청원대군의 유품인 일기장이 반환된다고요. 그리고 청원대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 청원대군이 그렸던 미인도 기억하시죠? 현재 박물관에 전시된 미인도는 일부가 불에 훼손된 상태인 걸로 봐서 청원대군이 유배지에서 화재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시 돌아온 청원대군의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안에 차세계와 신설이 두 사람을 잇는 마지막 한 줄. 어쩌면 다음 위기를 비껴갈 비법이 같이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기장은 청원대군이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마음이거든요. 어느 시점에 차세계 안에서 다시 풀려나는 자리가 시리즈가 마지막에 준비해둔 큰 한 컷일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한 박자 더 시리게 들리는 자리가 한 군데 있어요. 신설이 할머니예요. 다음 회차 예고편을 보면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다는 신호가 깔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흘려보냈던 할머니의 한마디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이야, 내 강생이. 어릴 적부터 신설이만의 자리에 할머니가 박아두신 호명이고요. 어쩌면 할머니는 어느 시점부터 소녀의 결이 살짝 달라진 걸 느끼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호명과 그 농담을 한 번 더 들려주시면서 진짜 신설이의 자리를 지켜두려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회차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신설이에게 한 줄을 남기신다면 어쩌면 이제야 진짜 내 강생이가 돌아왔구나 라는 한 줄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할머니가 처음부터 아무 말 없이 지켜주고 계셨던 그 자리가 한 줄로 우리한테 닿는 마지막 자리가 될 거예요. 이제 예고편 안의 장면들을 한 줄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차세계가 신설이를 향해 단호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어디도 안 보낼 거야. 그러자 신설이도 답해요. 내가 돌아가지 않아. 돌아왔거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번 회차에서 풀린 그 반전, 신설이 본인의 입으로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세계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장면도 깔립니다. 본격적으로 리조트 건설에 제동을 걸 겁니다. 부지 옆에 공항 들어선다면서요? 최문도가 밀어붙이던 사업의 약점을 차세계가 정확히 짚어내는 신호고요. 같은 예고편에서 한 장면이 더 깔려요. 최문도가 묻습니다. 서준이는요? 최문도의 어린 아들 서준이 사라진 거예요. 최문도는 차 회장을 찾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고 라고 말하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선포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무거운 한 컷이 같이 깔립니다. 신설이가 수술실 앞에 서 있는 장면. 그리고 신설이가 금보살에게 다급하게 청하는 소리. 말해보게. 내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네. 금보살이 답합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한데도 말이옵니까? 수술실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할머니가 아니라 차세계가 아닐까 싶거든요. 최문도가 마지막 카드로 차세계를 직접 공격한 자리고요. 신설이가 차세계를 살리는 대가로 자기 자리를 다시 한번 비워야 할 수도 있다는 복선이 깔린 거고요.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돌아왔다고 말한 그 신설이한테 드라마가 곧바로 다시 한번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무게를 같이 얹어두는 자리예요. 자기 자리를 막 찾았는데 그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옆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게고요. 이번 회차에서 라디오 방송 한 컷이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서울 하늘엔 요녀의 별이 떠 있네요. 앞으로 보름이면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다시 우주 저편 미지의 암흑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요녀의 별 가설 영상에서 풀어드린 한 줄 있죠? 별이 두 시대를 잇는 문이라는 그 한 줄을 가지고 와보면 그 문이 보름 안에 닫힌다는 뜻이고요. 보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거예요. 신설이든 차세계든 다시 조선시대로 가는 일이 생긴다면 보름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 보름이 지나면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무게가 같이 얹혀 있고요. 그러면 청원대군의 일기장이 이 보름 안에 우리 곁으로 도착한다는 신호로 들리거든요. 단순한 유물 반환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가 정해놓은 시계와 같이 도착하는 한 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음 위기를 비껴갈 마법의 한 줄이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분은 그 일기장에 어떤 한 줄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수술실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같이 나눠봐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